안녕하십니까. 유원타 증권에서 정유화학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황규원 연구원입니다. 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유화학업종도 대부분 주가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글로벌 확장성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유화학업종 내에서 그 글로벌 리더십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LG화학 부분입니다. 많이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배터리 부분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성장 속도, LG화학의 포지셔닝, 배터리의 가치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에서 LG화학의 주식을 사는 것이 부담이 없는지까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차트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 배터리의 시장 전망 부분입니다. 2020년 전 세계 그 배터리 부분, 이 배터리라고 하면 소형 전지, 중대형 전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 사용되는 ESS용 배터리를 다 포함한 배터리가 되어집니다. 2020년 시장 규모는 380에서 390 기가와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년 아마 24% 정도의 고도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매 4년마다 시장 규모가 2배씩 확대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에 380기가와트였던 부분이 2024년 다시 2배로 늘어나고 2028년, 2029년이 되면 거기서 다시 2배로 늘어나는 형태의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런 수요 성장 부분의 확대는 곧 생산업체들의 설비 확장으로 이어지게끔 됩니다. 오른쪽 표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 전체 주요 배터리 생산업체들의 생산 캐파의 변동 부분을 정리를 해뒀습니다. 많이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글로벌 아마 6위 정도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중국의 CATL이나 BYD, 한국에서는 LG화학,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 6개사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상당히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LG화학과 CATL 또는 그 파나소닉 상황의 캐파를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을 보면 LG화학의 배터리 생산 캐파는 약 110기가와트 정도 내외가 연말 기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세계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파나소닉은 120기가와트 정도 사이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021년이 되면 상황이 좀 바뀌게끔 됩니다. 현재 세계 1위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파나소닉의 생산 캐파는 130기가와트 정도의 정체가 되는 반면에 2021년과 2022년 LG화학은 140에서 170기가와트로 생산 캐파가 공격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 1위의 위치에 도달하게끔 됩니다. 생산 캐파가 1위로 늘어난다는 의미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어지면 당연히 LG화학의 배터리 부분의 외형 성장도 같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LG화학의 외형 성장이 어느 정도 배터리 부분에서 일어날지를 추정한 데이터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LG화학의 글로벌 배터리, 특히 전기차 부분의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은 20%를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2020년 초반에. 그런데 2021년 정도가 되면 30% 정도에 육박하는 마켓쉐어를 점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과정하에서 외형 성장을 한번 살펴보면 2020년에 아마 14조에서 15조 원 정도의 배터리 전체 매출액이 달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부터 4년 정도 뒤가 되는 2024년이나 2025년이 되면 30조 원 정도의 배터리 부분의 매출이 달성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이 30조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국의 시가총액 2위 업체가 되는 D램의 대표주자인 하이닉스의 매출액을 넘어서는 사이즈가 되어집니다. 이로부터 4년에서 5년 뒤가 되면 2030년 정도에는 60조 원이 넘는 LG화학의 배터리 매출이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D램을 넘어서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끔 되는 시기가 2030년 정도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화학의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배터리 전체에서 2천억에서 3천억 원 정도의 영업실적이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2024년 정도가 되면 외형 성장이 약 30조 원 매출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달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2030년이 되면 4조 원 정도 수준으로 실적의 우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2019년 이전에 LG화학의 약점으로 지적이 되어져 왔던 수익성 부분, 이익이 잘 안 난다는 부분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가 2021년부터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매출액 전망을 가지고 배터리 부분은 도대체 얼마 정도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세 번째 챕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부분의 그 사업 가치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발생될 수 있는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주는 방법으로 사업 가치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 중에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가치를 결정하는 키 변수는 아마 두 가지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글로벌 마켓시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영업이익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변수를 매치시켜서 어느 정도의 LG화학 배터리 사업 가치가 형성이 될 수 있는지 부분을 케이스별로 정리한 게 보시는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민감도 분석이라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가장 보수적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켓시어가 10%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전혀 나지 않는 정도 수준의 가정을 한다 그러면 약 9조 원 정도의 배터리 사업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9조 원이란 금액은 지금까지 배터리 사업에 투자된 설비 자산 투자 비용과 맞먹는 정도 수준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상적인 전기차 부분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보수적인 기업 가치를 넘어서서 정상적인 밸류로 회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정상적인 밸류에이션의 회귀는 두 가지 전제가 되어집니다. 글로벌 마켓 쉐어는 20% 정도에서 30%를 차지하게끔 되고 영업이익률은 4에서 6% 정도의 이익을 달성하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배터리 가치가 동그라미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평균이 약 29조 원 정도의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마켓 쉐어를 40%를 장악하는 형태의 모양을 보이면 어느 정도 가치를 지닐 수 있느냐 아주 공격적인 전망이 되어집니다만 50조 원 정도의 배터리 가치 평가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업이익률 10% 이상은 2019년 기준의 CATL이라는 중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가 달성한 영업이익률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는 LG화학의 배터리 부분의 가치를 조명해 봤습니다. 보수적으로는 9조 원, 그리고 중립적인 측면에서는 29조 원, 아주 공격적인 가치를 계산해주면 50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배터리 부분의 성장성까지는 지금까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시점에서 진입하고 어느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부담이 없는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LG화학의 락바텀 주가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형성될 수 있는 주가 지지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방식은 이렇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됐을 시기에 가장 낮게 평가받았던 주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조정을 통해서 2020년에 바닥 주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되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8년 최악의 PBR은 1.45배 수준이었습니다. 대신 2020년에 일부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조정 수치가 2008년 대비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 규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정해줘야 됩니다.
2020년의 평균적인 계약적 자본 이익률은 2008년보다 약 28% 수준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조정해주면 바닥 PBR은 0.41배 정도 수준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보정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보정은 배터리 부분의 가장 보수적인 가치를 합산시켜줘야 됩니다. 0.55배 정도 수준의 배터리 가치가 PBR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앞서 계산되어졌던 2008년에 보였던 최저 PBR과 배터리 성장성 부분을 배제된 현재 배터리 사업 가치 부분을 보수적으로 평가한 PBR을 합산하면 2020년의 바닥 PBR은 0.96배 정도 수준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를 주가로 환산하면 22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집니다. 이 22만 원이라는 주가는 가장 보수적인 실적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성장성을 반영해서 책정할 수 있는 주가 수준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싼 가격에 매집할 수 있는 아주 저렴의 찬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사태에도 4년에서 5년 사이에 2배씩 성장하는 배터리 부분에 대한 성장 속도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LG화학의 현재 포지셔닝은 글로벌 3위 업체지만 불과 1, 2년 사이에 세계 1위 업체로 등극하게끔 됩니다. 세 번째, 배터리의 밸류에이션은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 9조 원이지만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29조 원 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한 주가는 22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 근처 정도 전후에서 주식을 매집해서 LG화학의 고도 성장을 가치 투자자로서 향유할 수 있으면 이것도 또한 아주 좋은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